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뉴욕에서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재생됐습니다. 한쪽 화면엔 중동으로 이동 중인 미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 아직 풀리지 않은 이란 봉쇄, 그리고 배럴당 93달러 선까지 치솟은 원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 화면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찍은 나스닥 100 지수, 하루 만에 플러스 6.67% 폭등한 AMD, 그리고 플러스 4.90%로 4월 한 달 상승률 플러스 39.2%를 채워버린 TQQQ가 있었습니다. TQQQ 들고 계신 분들, 오늘 아침 계좌 한번 들여다보셨습니까?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미국장이 밤사이 돌아가면 한국 아침의 숫자가 확 달라져 있습니다. 저희 실계좌도 어젯밤에 말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확전 쪽으로 흐르는데 주가지수는 신고가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마이너스 2.97% 내려서 18대 후반까지 내려왔고 CNN 공포 탐욕 지수는 68, 그러니까 탐욕 구간입니다. 같은 시장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동시에 나올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이유부터 분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미국장을 되짚어봅니다. 한국 시각 수요일 밤 10시 30분 개장, 오늘 새벽 5시 마감. 개장 초반부터 분위기는 리스크 온이었습니다. QQQ는 전날 화요일 644.3달러에서 수요일 655.11달러로 마감했고 전일 대비 플러스 1.67%, 하루 만에 지수 1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은 7137.91로 플러스 1.05%, 다우는 49,490으로 플러스 0.69%. 숫자만 보면 다 올랐네지만 속을 뜯어보면 다우와 나스닥의 하루 격차가 거의 1%포인트입니다. 자금이 빅테크와 반도체 쪽으로 몰렸다는 뜻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두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AMD, 종가 303.46달러, 전일 대비 플러스 6.67%, 일주일 플러스 17.57%, 4월 한 달 플러스 44.36%, 연초 이후 플러스 35.79%, 시가총액은 4,947억 달러. 이 속도면 이번 주 안에 5천억 달러 벽이 깨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플러스 1.31% 올라 202.50달러에서 마감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플러스 15.2%인데 AMD는 플러스 44.36%. 쪽수로는 엔비디아 시총 4.9조 달러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지난 한 달 모멘텀만 놓고 보면 AMD가 3배 가까이 빠릅니다. 시장이 엔비디아 이후의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 탐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반도체 바구니 자체였습니다. SOXX ETF 종가 431.77달러, 플러스 2.63%.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4월 한 달 플러스 27.54%, 연초 이후 플러스 37.73%. 한 달 만에 반도체 바구니가 30% 가까이 뛴 건 2024년에 엔비디아가 혼자 시장을 끌어올리던 그 구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엔 엔비디아 혼자가 아니라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ASML, 대만 TSMC 이렇게 업종 전체가 동반 상승입니다. 1차 AI 랠리가 엔비디아 독주였다면 지금 보이는 2차 파동은 업종 전체 리레이팅입니다. 빅테크 성적표를 한 번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애플 플러스 2.6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07%, 알파벳 플러스 2.12%, 아마존 플러스 2.18%, 메타 플러스 0.8%, 테슬라만 플러스 0.28%로 사실상 제자리. 테슬라가 왜 혼자 못 올랐는지는 뒤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 한 종목이 오늘 밤 장 마감 직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어제가 랠리 포인트였을까요? 어제 시장을 끌어올린 방아쇠가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당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 한국 시각 수요일 밤 10시 56분 폭스뉴스가 한 줄짜리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 휴전을 3에서 5일 연장했다. 이게 장중에 나왔습니다. 발표 직후 빅스는 하루 저점을 찍고 장 마감까지 마이너스 2.97% 빠져서 18.92로 끝났습니다. 4월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2.90%. 시장은 이 3에서 5일을 당장은 전면전 위험이 내려갔다로 해석했습니다. 단 이게 해결됐다는 건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란이 협상안을 내놓으라는 데드라인을 걸어둔 상태고 백악관 대변인 레빗은 수요일 브리핑에서 봉쇄는 유지된다, 이란은 해적 같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센트컴은 상업선박 여러 척이 봉쇄를 피해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반박을 내놨고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은 3에서 5일 안에 중동 현장에 도착 예정입니다. WSJ는 이번 대치 과정에서 미군 40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시장이 위험이 사라졌다고 본 게 아니라 3에서 5일은 벌었다고 본 겁니다. 단기 시야로 베팅한 리스크 온입니다. 두 번째 방아쇠는 AI 테크 촉매. 구글 클라우드 CEO가 공개 석상에서 2026년 애플의 새로운 시리가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해 개인화 기능을 돌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알파벳 플러스 2.12%, 애플 플러스 2.63%가 동반 상승한 배경이 이겁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엔스로픽과 긴밀히 협업 중이라는 공식 확인을 별도로 냈고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07%로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이 두 뉴스를 묶어서 해석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한 군데에만 의존하는 단일 라인이 아니라 2중, 3중 공급망을 깔고 있다. AI 레이어 경쟁이 일원화에서 분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되면 최대 수혜는 결국 GPU와 ASIC을 파는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어제 AMD가 플러스 6.67% 튄 건 이 로직을 가장 앞서 반영한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랠리의 표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입니다. 한국 시각 수요일 밤 11시 57분 미 에너지정보청 EIA가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는 재고 200만 배럴 감소. 실제로 나온 수치는 192.5만 배럴 증가.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이 숫자는 유가 하락 재료입니다. 재고가 늘었다는 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WTI 근원물 결제가는 배럴당 92.87달러로 전일 대비 플러스 0.80% 상승, 사실상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는 101.85달러로 플러스 3.42% WTI보다 훨씬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원유는 수급 논리가 아니라 지정학 한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봉쇄,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 미 해군 함대 배치, 그리스 선박 피격 보도, 이런 헤드라인 한 줄 한 줄이 배럴당 수달러씩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던진 한마디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요약합니다. 제재 조치가 없었다면 유가는 150달러까지 갔을 수 있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도 비슷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차단되면 유가 150달러는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협 내 기뢰 제거에만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미군 소식통의 발언을 어제 보도했습니다. 즉, 일시적인 출렁임이 아니라 장기 프리미엄이 가격에 붙을 수 있다는 구도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USO 원유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플러스 87.65%입니다. 네, 넉 달 만에 거의 2배입니다. 원자재가 이렇게 뛰는 동안 원유를 직접 소비하는 업종, 즉 항공, 운송, 화학, 소재 쪽에는 비용 충격이 누적됩니다. 반대로 에너지와 방사는 수혜. 어제 나스닥이 S&P나 다우보다 훨씬 크게 오른 근본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원유를 거의 쓰지 않는 섹터, 즉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계 회사로 자금이 피신한 겁니다. 테크가 강한 게 아니라 다른 업종이 얻어맞고 있다는 시각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중동 전쟁과 테크 랠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이상한 구도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 나스닥은 약 20% 빠졌습니다. 이때도 유가가 수일 만에 2배 가까이 뛰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그해 10월에 바닥을 찍었고 1991년 1월 17일 걸프전이 공식 개전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그해 나스닥은 연간 플러스 56%로 마감했습니다. 개전일이 바닥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3월 20일 개전일 직후 나스닥은 바닥을 확인했고 그해 연말까지 플러스 50% 이상 올랐습니다. 2011년 리비아 사태, 2019년 사우디 아람코 피습 때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중동 이벤트는 거의 예외 없이 단기 충격, 중기 랠리로 끝났습니다. 발레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해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폭락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스닥을 찍어 누른 건 전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에서 4.5%까지 한 해에 올려버린 초고강도 긴축, 바로 그겁니다. 당시 지정학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시켰다는 연결고리는 분명 있지만 주가를 때린 직접적인 원인은 전쟁이 아니라 금리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과거 세 사례와 비교해볼까요? 연준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금리를 내렸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9%로 오히려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재무부가 진행한 20년물 국채 입찰도 낙찰 수익률 4.883%, 응찰 배수 2.68로 무난했습니다. 전달 2.76보다는 소폭 약하지만 수요가 붕괴됐다고 부를 수준은 아닙니다. 즉, 지금은 2022년과 정반대 상황입니다. 중동 리스크는 있지만 금리 환경은 완화 쪽입니다. 과거 패턴을 그대로 대입하면 기본 시나리오는 단기 출렁, 중기 랠리입니다. 물론 역사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국면이 과거와 다를 수 있는 포인트 3가지만 찍어드립니다. 첫째, 이번 일요일 트럼프 데드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만료되는지. 협상안이 나오면 리스크 온이 가속되고 결렬되면 주말 동안 선물 시장이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6개월이 걸린다는 보도가 사실로 굳어지면
유가 프리미엄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시 연준에 압력을 넣습니다. 셋째, 미군 부상자 숫자가 400명에서 더 늘면 미국 내 정치적 압력으로 바뀝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일한 강경책이 국내 여론에 부딪히는 순간 시장은 확전보다 정치 리스크를 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늘 밤 시장으로 내려옵시다.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장 마감 직후 테슬라 1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어제 고작 플러스 0.28%로 빅7 중 혼자 제자리였습니다. 일주일 마이너스 1.13%, 이번 주 마이너스 3.27%, 연초 이후 마이너스 11.54%, 빅7 중에서 연초 대비 마이너스는 테슬라 하나입니다. 이 빅7 중 혼자 안 오른 구도는 해석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시장이 이미 실적 리스크를 미리 빼놓았다는 해석, 다른 하나는 어닝이 잘 나오면 가장 크게 튀어오를 자리라는 해석. 지난 몇 분기 동안 테슬라 어닝 직후 주가가 시간 외에서 와스머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한 걸 감안하면 오늘 새벽 5시 이후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방향성이 한번 크게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시간대에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도 실적을 냅니다.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그러니까 TI는 산업용 반도체의 바로미터입니다. 자동차, 산업장비, 로봇 같은 실물 경기 민감 업종에 칩을 공급하는 회사라 이 회사 가이던스가 실물 경기 방향을 한 발 앞서 보여줍니다. 어제 SOX가 플러스 2.63% 뛴 강한 흐름이 TI 가이던스에서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TI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오면 어제 플러스 6.67% 뛴 AMD가 오늘 밤 프리마켓에서 한번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도체 랠리의 연료는 결국 기업 실적이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장 마감 직후 테슬라 1분기 실적이 막 발표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는 플러스 4% 상승 중입니다. 실적 내용과 가이던스 해부는 분량이 제법 되기 때문에 별도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일단 방향만 놓고 보면 이 숫자가 빅테크 랠리의 기분 좋은 신호탄이 될지는 오늘 밤 개장 이후 실주가 반응을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계좌 상황 짧게 공유드립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TQQQ 연구소 실계좌는 어제 미국 장 마감 기준 평가 금액 1만 1,195달러입니다. 시작 자본 대비 플러스 12%. 2월 초 실전 투자 시작 이후 약 2달 반 동안의 누적 숫자입니다. 시장이 3월 후반에 한번 내려갔다가 4월 들어 빠르게 복구된 그 흐름에 레버리지 상품인 TQQQ가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페이지는 현재 롱 QQQ 655달러가 201선 599달러 대비 플러스 9.36% 위, 101선 611달러 대비 플러스 7.17% 위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TQQQ 풀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RSI는 74로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 시스템은 RSI가 아니라 이동평균선 관계로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과열 신호는 참고만 할 뿐 트리거는 아닙니다. 공포 탐욕 지수 68이라는 숫자는 역설적으로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이 지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 보통 8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엔비디아 피크 구간에서는 90 근처까지 갔습니다. 지금 68은 이미 과열이라기보다 탐욕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가깝습니다. 물론 중동 한번 크게 터지면 순식간에 공포로 돌아설 수도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는 점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 신고가, 반도체 바구니 한 달 플러스 27%, 4월 AMD 플러스 44%. 이 정도 숫자가 쌓이면 시장은 본격적인 포모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이미 수익을 보신 분들 입장에선 언제 팔아야 하나가 가장 괴로운 질문이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묘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스트레스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매도 타이밍 때문에 또 스트레스입니다. 저희 전략은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탐욕을 경계하라는 좋은 가르침이지만 저희가 지난 10년 백테스트로 직접 검증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탐욕 레벨을 어떤 형태로 매도 조건에 넣어봐도 장기 수익률이 예외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가도 그 상태 그대로 상당히 오랜 시간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미리 끊으면 이 구간을 통째로 놓칩니다. 과거 백테스트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규칙을 설계할 때 이 데이터가 보여준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저희 전략의 핵심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휩소로 잦은 손실을 맞더라도 투자금 전체 시드로 대세 상승장 초입부터 추세가 꺾여 QQQ가 201선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몸통 구간을 끝까지 다 먹는 것. 생선에 비유하자면 머리와 꼬리는 아깝지만 잘라내고 몸통만 전부 가져가는 접근입니다. 바닥을 맞히겠다는 것도 꼭지에서 정확히 팔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시드의 일부만 넣고 하락장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추는 전략과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풀시드로 올라타서 시스템이 전환 신호를 낼 때까지 그 추세 안에서 버티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리의 힘은 전체 시드가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붙습니다. 일부만 넣어두면 결국 그 일부만 복리가 돕니다. 물론 레버리지 비중을 높게 싣는 방식에는 분명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이어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는 그 위험을 따로 외면하는 게 아니라 201선 기준의 휩소라는 형태로 보험료 수준의 비용으로 먼저 치르고 갑니다. 자잘한 손절이 쌓이는 건 전략의 고장이 아니라 큰 추세 하나를 끝까지 타기 위해 미리 내는 보험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연일 뜨겁게 오르는 구간이 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살 걸. 저희 전략에는 이 더 살 것 걸거리 없습니다. 이미 풀시드가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 1만 달러 실험의 핵심이자 계좌를 공개하는 다른 채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을 굳이 1만 달러로 잡은 것도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복리가 실제로 어떻게 붙어가는지 수익률을 숫자로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단위가 1만 달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의 많고 적음은 이 채널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보여드리려는 건 규모가 아니라 규칙이고 그 규칙이 실제 돈 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3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첫째, 이란 확전 공포는 아직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빅스 18대 후반, 공포 탐욕 지수 68 탐욕 구간입니다. 이번 주말 트럼프 데드라인이 넘어가면 이 숫자들이 양방향으로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 밤 프리마켓에서 선물이 먼저 방향을 정할 겁니다. 둘째, AI 주도의 테크 랠리는 지금 두 번째 파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엔비디아 독주였던 1차와 달리 이번엔 AMD, SOXX, 빅테크가 동반 상승하는 2차 파동입니다. 이게 지속되려면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테슬라, IBM, TI, 다음 주 앱,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판가름 분기점입니다. 셋째, 원유는 완전히 별도의 게임입니다. 수급이 아니라 지정학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헤드라인 한 줄에 배럴당 3에서 5달러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WTI 92.87달러, 브렌트 101.85달러는 이미 전쟁 프리미엄이 두껍게 얹힌 가격입니다. 휴전이 진짜 연장되면 빠지고 일요일 협상이 결렬되면 더 올라갑니다. 저희 전략은 지금도 어제도 변하지 않습니다. QQQ가 두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한 롱, 떨어지면 시스템이 먼저 전환합니다. 그날 감정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오늘 밤 테슬라 실적, 주말 이란 데드라인, 다음 주 빅테크 실적, 5월 초 FOMC. 이벤트가 연달아 몰려옵니다. 한 주 한 주 실계좌가 이 페이지를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밤 미국장은 한국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합니다. 어제까지의 이 랠리가 테슬라 실적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아니면 하루 만에 뒤집히는지 테슬라 가격이 첫 힌트를 줄 겁니다.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밤 세션의 실제 숫자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에도 계속 필요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알람 눌러두세요. 내일 이 시간에 영상이 바로 도착합니다.